오늘 주제는 타임 시리즈 파운데이션 모델입니다. 여덟 번째 진행하고 있는데, 계획했던 게 아홉 번째인데, 이제 끝나갑니다. 음.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해서 이제 주로 이야기가 되는 게, 라지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이야기됐고, 일부 이제 비전 모델들이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욜로 같은 것도 일종의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랜스퍼 러닝을 통해서 또는 이제 파인 튜닝을 통해서 다른 데 적용될 수 있으면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이제 할 수도 있죠. 어, 근데 기본적으로 파운데이션 모델 할 때는 대량의 데이터가 있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어떠한 문제, 어떠한 데이터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게 학습이 되는 모델들을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는 워낙에 시계열의 형태가 특징이 없어 보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파운데이션 모델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 3년 전부터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특정 분야의 벤치마크에 대해서는 되게 성능이 좋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는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 관련돼서 그게 뭔지 간단히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기존의 LLM을 시계열 데이터를 다루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식에 대한 걸 이제 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파운데이션 모델을 시계열 자체에 대해서 만든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계열에 대해서 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는 다른 데이터, 다른 형태의 시간을 포함한 데이터에 대한 모델들 간단히 이야기하고,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계열 데이터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시간 순서로 데이터가 모여지는 그런 데이터가 되겠고요. 시계열 데이터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일정 간격으로 측정된 데이터를 시계열 데이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제 그렇지 않은 데이터들도 있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렇다고 하고,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은 실제 많은 분야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IoT 센서로 되어 있는 그런 게 이제 측정들을 하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잘 분석할 수 있게 되면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죠. 그리고 이제 관측된 데이터가 하나의 센서 또는 하나의 측정 도구를 통해서 관측된 데이터인 경우에는 유니베리 타임 시리즈라고 그러고 동일 시점에 여러 개의 가지 종류의 센서로부터 데이터 관측된 것을 멀티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로 합니다. 그러니까 변수 하나인 경우 여러 개인 경우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타임 시리즈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여기 이제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 관련된 태스크로 포캐스팅 하는 거. 포캐스팅은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 건지에 대한 거죠. 근데 이제 미래에 대한 예측 기간이 짧다면 쇼텀 포캐스팅이라고 하고 길다면 롱텀 포캐스팅이라고 합니다. 그 방법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은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어떤 종류의 타임 시리즈 데이터인지 분류하는 게 클래시피케이션이 되겠고, 어나멀리 디텍션은 이상치들을 탐지하는 어디가 이상한가. 이상치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이상치가 있죠. 특정 지점이 이상한가 해서 이제 포인트 어나멀리를 해서 뭐 컨텍스추얼 어나멀리도 있고, 어나멀리도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눠서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어노멀리 디텍션이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다음 임퓨테이션 하는 거는 미싱한 부분의 값들을 추정해내는 걸 이제 임퓨테이션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머신러닝 쪽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냐면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합니다. 그래서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일정 크기의 벡터로 표현해내고 그 벡터에 대해서 어떤 함수를 적용함으로 해서 위에 있는 태스크들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representation learning. representation learning은
다양한 형태의 모달리티로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고유한 그렇지만 유사한 것들에 대해서는 유사한 그러한 벡터 유사도를 갖는 벡터를 만들어낸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파운데이션 모델은 대량의 데이터에 대해서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을 말해요. 근데 이런 모델을 만들 때는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 그러니까 타임 시리즈 데이터 자체만 가지고 학습을 하지 거기에 레이블링이 돼 있다 하는 건 전제하지 않고 하는 게 일반적. 그게 뭐 레이블이 항상 있다면 좋겠지만 레이블을 갖는 게 되게 부담이 되죠. 쉽지 않기 때문에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게 되죠. LLM도 마찬가지죠. LLM의 기본적인 파운데이션 모델은 넥스트 워드에 대한 프리딕션 하는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모델을 학습하는 거죠. 결국은 학습 자체는 슈퍼바이저 러닝인데 레이블이 어, 데이터 자체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에 셀프 슈퍼바이저 러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타임 시리즈 데이터는 되게 다양하죠. 프리퀀시도 다르고요, 변수의 개수도 다르고, 길이도 다르고, 앰플리튜도 다르고, 시즈널리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계절성이 있는 데이터도 있고, 스테디하지 않고, 스테이셔너리하지 않고 변화가 심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 대한 분석은 되게 오래된 분야. 데이터가 측정된 것도 오래됐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오래 해왔죠. 이게 잘 된다면 사실은 되게 할 일이 많죠. 부자 되는 것도 쉽죠. 주식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면 어, 부자 되는 걸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되게 관심 있는 문제이고 늘 사람들이 해보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이게 어렵기 때문에 점쟁이가 있는 거지. 점쟁이가 있는 게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럼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에 관련돼서 이제 크게 두 가지 접근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파운데이션 모델이 이야기가 된 게 LLM에서 이야기가 되어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학습된 LLM이 있기 때문에 학습된 LLM을 사용을 해서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한 가지 접근 방법입니다. LLM이 이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지식을 사용해서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의 시도들이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이미 제한되었습니다. 제한되고 있지. 두 번째는 타임 시리즈 데이터 자체로부터 모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내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맨땅에서 시작한다고 그래서 프롬 스크래치라고 하지.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파운데이션 모델을 백본으로 사용해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수행하도록 파인 튜닝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모델을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경우에 따라서 훨씬 더 성능이 나은 그러한 모델을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두 번째 방식의 타임 시리즈 파운데이션 모델 자체를 만드는 연구들을 최근 이제 2, 3년 사이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럼 먼저 이제 LLM을 사용을 해서 타임 시리즈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그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댑테이션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단계가 인풋에 대한 부분을 어댑테이션에서 잘하는 방법. 그러니까 입력을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입력을 그냥 바로 넣어서 LLM 넣어서 처리하도록 하는 이제 프롬프트에 관련된 프롬프팅을 잘해서 LLM이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방식에 대한 의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크나이즈를 잘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풋을 어떻게 하는가와 관련이 있지만 이 토큰 레벨에서 생각을 해서 어떤 특정한 토큰으로 표현을 해서 집어넣음으로 해서 LLM이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런 시도도 있고요.
또 인베딩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LLM이 어떤 워드에 대한 토큰들을 인베딩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잖아요. 그러니까 LLM이라는 게 결국 텍스트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토큰들에 대한 인베딩 벡터들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러면 타임 시리즈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인베딩을 해서 잘 인베딩을 해서 LLM에 놓게 되면 LLM이 처리할 수 있겠지. 이때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해? 그건 그 LLM에 대한 그 인베딩 벡터들이 갖는 의미를 타임 시리즈에 있는 어떤 패치의 그 어떤 부분이 갖는다면 비슷한 형태로 인베딩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얼라이먼트가 중요해. 그러니까 얼라이먼트를 잘해서 집어넣을 때 어, LLM이 그 비슷하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집어넣는 거죠. 이런 접근들은 이미 비전 랭귀지 모델들에서 다 하고 있었던 거죠. 클립이나 이런 모델들, 블리스 같은 거 다 하는 게 그런 거였지. 그러니까 이미지 언어에 대한 토큰하고 이미지에 대한 토큰하고 의미를 갖다 온라인을 시켜서 가는 거니까 똑같이 시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접근이. 다음은 이제 LLM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LLM에 바로 이제 타임 시리즈를 갖다가 집어넣도록 LLM 자체를 이제 튜닝하는 그런 시도도 있죠. 그런 방법들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입력에 이제 프롬프팅을 잘하는 거예요. 그 타임 시리즈를 LLM에 인풋으로 바로 넣는 방법. 그래서 LLM이 그렇게 들어온 마치 텍스트처럼 들어온 타임 시리즈 처리하도록 하는 방법이 프롬프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게 있어요. 여기 이제 이러한 숫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 숫자가 76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텍스트를 이런 식으로 좀 그 프롬프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도 템퍼레처 보이 이렇게 숫자가 있고 저저 한 다음에 여기 다음에 숫자가 이렇게 나오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지. 예를 들면 퓨샷을 하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값을 주고 이러면 얘가 잘 한다면 잘할 수도 있겠죠. 그런 지식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프롬프트 캐스트라고 하는 방법이 이런 시도를 했던 겁니다. 두 번째 LLM 타임이라는 게 있는데요. 얘는 타임 시리즈에 있는 걸 갖다가 숫자의 그 숫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0.123이 있고 1.23이 있는데 얘를 갖다가 1, 2, 컴마 하고요. 이때 이제 토큰이 만들어질 때, 토크나이즈가 될 때, 지 마음대로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얘를 갖다가 숫자마다 공백을 주고 끝나고 나면 이제 컴마를 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입력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모델이 출력을 갖다 만들어내도 이렇게 하는 단순한 방법. 이러한 이제 그 단순한 시도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탭 LLM이라는 거는 테이블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나 이제 타임 시리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넓게 보면 이것도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볼 수 있으니까요. 이런 형태로 표현된 걸. 그래서 여기 보면 원래는 이제 테이블 데이터를 LLM에 집어넣고 뭔가 일을 하도록 하는 건데 이 위쪽에 있는 것을 큐샷처럼 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여기 보게 되면 뭐 말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LLM한테 이걸 갖다가 문장으로 만들어줘. 그래서 문장들로 만들고 그래서 퓨샷으로 주고요. 그다음에 요것에 대해서 여기 이제 비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뭔지 요렇게 돼 있을 때 여기 비어 있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도록 해서 결과를 얻어내는 그런 방식의 탭 LLM입니다. 여기 있는 데이터가 만약에 타임 시리즈에 관련된 거라면 타임 시리즈도
시도는 해볼 수는 있겠죠. 근데 이런 방법이 그렇게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안 들죠. 근데 이제 이런 시도들도 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프롬프팅을 해서 텍스트로 집어넣는 방법들도 시도해 봤고요. 두 번째, 이제 퀀타이제이션 하는 건데, 얘는 이제 그 D-웨이브라는 게 요거 관련된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목적은 아니지만, 얘는 뭐냐면, 그 머리에 이의지 신호를 측정을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텍스트로 출력하도록 하는 그런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이의지 신호가 이게 이제 타임 시리즈로 나오는 신호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어떻게 되냐면 여기 각각의 어떤 위치들에 대해서 센서 값이 센싱된 값이 타임 시리즈로 나오게 되고요.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 했죠. 그래서 여기는 밴드 패스 필터를 쓰고 그다음에 프로젝션 해서 그다음에 이제 특징을 뽑아내고 얘는 이제 트랜스포머 통해서 그러니까 웨이브 투 백이라는 모델을 통해서 인베딩 벡터를 뽑아냈고요. 그래서 피처 벡터들이 나오고 얘를 이제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통해서 인베딩 벡터를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지 신호에서 나온 정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텍스트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뭘 하냐면 여기에서 나온 벡터를 여기 있는 이제 벡터 퀀타이즈 그 베리에이션을 오토 인코더를 통해서 뭘 학습하 들어가냐면 여기 있는 벡터들을 몇 개 정의된 벡터들에 대한 인덱스 값으로 만들어내요. 요거는 이제 예전에 예전도 아니죠. 3, 4년 전에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들에서 이미지 같은 거 만드는 모델들에서 많이 했던 거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이미지 만드는 모델도 되게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인덱스에 대한 시퀀스가 나옵니다. 그 인덱스에 대한 시퀀스를 가지고 텍스트가 만들어지도록 여기 부분을 학습을 시켜버립니다. 그럼 결국 뭐냐면 여기 지금 LLM 여기 바트를 썼다고 돼 있는데 바트에 들어가는 입력에 대한 시퀀스 정보를 어떻게 만들어내요? 이거에 맞게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원래 특징을 뽑게 되면 피처 벡터로만 만들어지게 되는데 피처 벡터를 쓰는 게 아니라 피처 벡터들이 있는 어, 벡터 코드북 안에 있는 인덱스로 뽑아내도록 하고 그 인덱스의 값을 인코드 여기 지금 보면 바트라고 하는 어, 트랜스포머 디코드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걔가 이러한 생각한 게 나오도록 이렇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벡터로 바뀌고 벡터로 바뀐 녀석이 인덱스 값으로 바뀌었으니 일종의 퀀타이제이션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일종의 타임 시리즈를 처리하는 타임 시리즈를 LLM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다음으로 이제 TDLM이라는 게 있는데요. 얘는 어떻게 하냐면 값이 있는데 원래 이제 LLM은 텍스트 데이터만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랬냐면 타임 시리즈에서 직전 값과 현재 값을 비교해서 업인지 다운인지 업을 갖다가 얼마만큼 업했는지 해서 U1, U2, U3, U4, U5 이렇게 U5 플러스하고 다운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업 다운에 대한 레벨로 해서 타임 시리즈를 스트링의 시퀀스를 그냥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제 LLM한테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LLM의 이러한 시퀀스와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련된 뭐 다른 정보들 이런 걸 갖다 이제 집어넣을 수가 있죠. 프롬프팅 하는데 인스트럭션 프롬프트에 들어가는 어, 시스템 프롬프트가 되든지 뭐 이런 형태로 추가적으로 정보를 주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관련된 답변이 나오든지 답변에 대한 답이 나오고 답변에 대한 그 설명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학습을 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접근은 뭐라고 볼 수가 있냐면
세 번째 조건은 이제 얼라이먼트라는. 아까 이제 폰타지에서는 D-웨이브도 약간의 얼라이먼트라고 그냥 볼 수도 있긴 한데, 이제 특성을 보게 되면 이제 퀀타이제이션 해서 입력이 타임 시퀀스가 퀀타이제이션 돼서 이제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거고, 얼라이먼트 대상이 그 바깥쪽에 있는 벡터 퀀타이즈 베리에이션 오브 인코더 부분이어서 그거는 퀀타이제이션을 분류를 했고요. 이 얼라이먼트는 뭐냐면 인코더가,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지금 모델이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인코더가 있고 이제 디코더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멀티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있어요. 이걸 패치 단위로 나눠요. 그래서 인코더에다가 집어넣어서 뭔가 인베딩 벡터를 만들어내고, 그 인베딩 벡터가 나중에 뭐가 되냐면 LLM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LLM에 들어가게 될 때 뭐가 되냐면 어, 여기 추가로 일단 LLM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인베딩 벡터로 이제 바뀌어서 그 마치 얘가 이제 그 토큰에 대한 그 텍스트 토큰에 대한 인베딩 벡터가 들어간 것처럼 이거 들어가도록 하고, 이전에 이제 프롬프팅에 관련된 레그라면서 프롬프팅에 관련된 기법들을 소개하면서 이 소프트 프롬프트라는 걸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줄 때 앞에다가 프리픽스로 어떤 벡터를 주게 되면 그 벡터의 값에 따라서 결과가 만들어지는 게 영향을 받도록 하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어, 지금 방향이 여기가 어디인가. 여기서 이제 그 일단 인코더가 멀티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를 인베딩 벡터로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이제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프롬프트 여기서는 뭘 하게 되냐면 주어진 태스크에 대해서 해당되는 태스크에 관련된 이 소프트 프롬프트, 이게 그 학습 가능한 인베딩 벡터예요.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해서 해당되는 태스크에 적합한 프롬프트가 선택이 돼서 여기에 그 LLM 모델의 프리픽스와 그 다음에 그 멀티베리트 타임 시퀀스에 대한 정보가 한꺼번에 들어가서 인베딩 벡터의 결과가 출력이 되도록 하고, 다운스트림 태스크라면 여기에 이제 클래시파이어를 붙여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도록 하고, 포캐스트 같은 리그레이션 프로블럼이라면 여기 리니어 레이어 같은 걸 통해서 리그레이션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게 이 테스트라고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베딩 벡터를 만들어낼 때 어떻게 만들어낼 건지 관련돼서 여기 테스트의 방법에 보게 되면 타임 시리즈에 대한 인코드의 그 인베딩 결과, 텍스트에 대한 텍스트 인코드에 대한 출력이 컨트라스트 러닝을 통해서 유사한 것들은 비슷하게 그렇지 않은 것은 멀어지게 하는 방식으로 인베딩 벡터를 학습을 했다라고 이제 여기 보면 되어 있어요. 다음으로 이제 템포라는 방법은 뭐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소프트 프롬프트를 써요. 그러니까 LLM한테 정보를 집어넣어 줄 때 벡터로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집어넣어 주게 되어 있는데, 이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 타임 시리즈가 주어지게 되면 타임 시리즈를 세 개 성분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트렌드 성분, 시즈널 성분, 그 다음에 레지주얼 성분으로 나누고 각각에 대해서 패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각각 요런 것들에 대해서 키 밸류로 되어 있는 여기 이제 밸류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소프트 프롬프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프롬프트 패치에 있는 인베딩 되어 있는 결과를 가지고 키와 시밀러리티를 봐서 매칭 스코어가 계산되고 그에 따라서 여기 있는 소프트 프롬프트가 선택이 되고요. 그 소프트 프롬프트와 인베딩 되어 있는 녀석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보면 트렌드, 시즈널, 레지주얼 각각에 대해서 그게 한꺼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리가 되고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결과 나오는 것도 각각의 세계 여기는 지금 포캐스팅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타임 시리즈가 출력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 이제 각각의 성분별로 나오게 돼 있고 성분별 나온 것들이 더해져서 이제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결과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이제 소프트 프롬프트를 만들고 관리하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이 트랜스포머 얘는 이제 디코더 구조인데 디코더 구조에서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키밸류 퓨어리에 대한 부분 중에 전체를 파인 튜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페프트 방법으로 그러니까 로러 같은 걸 써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노멀리제이션이 있는데 노멀리제이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학습을 해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멀티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는 어떻게 하는가? 멀티베리에이트인 경우는 이제 각각 나누어서 그 베리에이트별로 따로따로 마치 위크레이팅인 것처럼 간주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보통 채널 인디펜던스 어썸션이라고 하는데 어떤 시점에 특정한 값이 특정한 변수의 값은 다른 게 영향을 안 받는다 이렇게 가정을 해버립니다. 실제로 영향을 받죠. 받을 수 있죠. 근데 벤치마크들에 대해서 보게 되면 그렇게 안 해도 성능이 잘 나오더라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이제 최근에 나온 모델 중에는 그걸 갖다가 처음에는 어, 프리트레이닝 할 때는 채널 인디펜던스를 가정을 했다가 이제 파인 튜닝을 할 때는 그런 이제 채널 간의 코릴레이션을 고려를 해서 파인 튜닝하는 모델도 있습니다. 다음 이제 얼라이먼트 하는 걸로 이제 GPT-4TS라는 건데요. 얘는 지금 뭘 하냐면 지금 타임 시리즈가 들어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포캐스팅 같은 걸 할 때 리그레이션하고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뭘 하냐면 얘가 하는 거는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를 갖다 학습을 하는 거예요.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하게 돼 있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LLM이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타임 시리즈가 LLM에 들어가려면 그냥 포인트 와이즈로 들어가서는 도저히 이제 답이 안 나오고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패칭을 해요. 그 전에 데이터의 범위가, 값의 범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인스턴스 노멀리제이션 합니다. 보통 리버스 인스턴스 노멀리제이션 해서 일정 구간으로 값들이 들어오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패칭을 해요. 오버랩이 없는 형태로 해서 타임 시리즈를 일정 구간씩 나누게 됩니다. 오버랩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어떤 차원으로 특정 차원으로 어, 이제 변환하기 위해서 즉 인베딩 벡터로 만들기 위해서 인베딩을 해요. 보통 이제 리니어 인베딩을 합니다. 리니어 프로젝션에서 인베딩을 합니다. 여러 개의 프로젝션 벡터를 사용해서 각각의 그 벡터의 모속값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LLM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LLM이 원래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녀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LLM을 학습을 해야 되는데 LLM 학습하는 거 되게 비용이 크잖아요. 여기는 이제 GPT-2를 썼으니까 뭐 큰 모델은 아닌데 어떻게 하냐면 그 키밸류 큐어리에 관련된 셀프 어텐션 부분을 내버려 두고 어디 부분만 건드리냐면 그 레이어 노멀리제이션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포지셔널 인베딩 하는 부분만 이제 튜닝이 되도록 해요. 그러니까 파셜한 파인 튜닝을 하는 거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온라인을 해서 진행이 되도록 한 모델이 GPT-4T였습니다. 그러니까 GPT를 타임 시리즈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 그거는 여기에서 이제 LLM 자체에서는 포지셔널 인베딩 부분하고 레이어 노멀리제이션에
파라미터만에 튜닝하는 걸로 해. 일단 로스 펑션에 거의 맞춰서 이제 정의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타임 LLM은 이런 것도 있는데 얘를 보면 얘는 좀 더 복잡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LLM으로 처리하는 그 타임 시리즈를 다루는데 뭐 타임 시리즈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타임 시리즈와 함께 그거에 관련된 정보,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원하는 답변이 뭔지에 대한 걸 프롬프트를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입력을 들어간 게 이제 타임 시리즈가 있어요. 원래 이제 그 타임 시리즈 모델 같은 경우는 뭐 타임 시리즈 들어가서 타임 시리즈 자체가 나오든지 아니면 뭐 변환된 뭐 피처 레프레젠테이션 벡터가 만들어지든지 뭐가 나오든지 이렇게 하는 게 기본인데 여기 LLM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타임 시리즈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타임 시리즈에 대한 메타데이터 그리고 원하는 관련된 데이터 정보 그다음에 원하는 것까지 한꺼번에 주게 되면 LLM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을 사용해서 그런 정보를 이해해서 원하는 결과를 내보내도록 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타임 시리즈가 주어지면 인스턴스 노멀리제이션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패칭이 되죠. 조가리 조가리씩 나눠지죠. 여기 패치 리프로그램이라는 단계가 있는데 여기 보면 패치에 대해서 인베딩 모듈을 통해서 인베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관련된 데이터에 대해서 어, 단어들이 이제 인베딩이 되고 변환이 돼서 그게 멀티헤드 어텐션 모듈에 들어가서 이게 이제 처리가 되고 그 결과로 해서 인베딩 벡터가 만들어져요.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튜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열심히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냥 집어넣는 게 아니라 타임 시리즈에 대한 튜닝 그걸 잘 받아들이도록 원하는 결과 나오도록 타임 시리즈 인베딩 벡터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관련된 정보에 대한 텍스트의 텍스트죠. 텍스트에 대한 인베딩 값을 가지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함수를 갖다 여기다가 변환을 갖다 할 수 있도록 집어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LLM 자체에다가 집어넣는 걸로 해서 프롬프트가 있어요. 프롬프트에 대해서도 일단 LLM을 사용해서 이 프롬프트가 인베딩 벡터로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또 하나의 인베딩 그 LLM에게 정보가 지나가는데 여기에서 인베딩 벡터 나오는 거, 그 다음에 타임 시리즈 관련된 정보로부터 나온 인베딩 벡터가 컨캐티네이트가 돼서 연결이 돼서 여기에 프리트레인드 모델의 LLM에 전달이 되고 그게 이제 결과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웃풋 프로젝션 관련된 부분도 얘도 이제 플래트한 다음에 여기서 나온 결과를 플래트한 다음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에서 포캐스팅을 하는 이 모델이 지금 포캐스팅 하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포캐스팅 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해서 요런 정보가 들어갔을 때 포캐스팅 결과가 이게 나와야 돼 하는 로스 펑션을 최소화하도록 학습을 하게 되면 여기 지금 불꽃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컴포넌트들의 그 파라미터들이 학습이 돼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되는 거죠. 얘는 지금 여기 부분이 지금 학습되는 요소들이 막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래서 이제 얼라이먼트 한 카테고리를 분류를 해놓은 거. 다음 이제 LLM4 그 파운데이션 모델이겠네요. FM이니까 그렇죠? 얘도 이제 포캐스팅 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보면 얘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멀티베리에이트 타임 시리즈가 있죠. 요거에 대해서 인스턴스 노멀리제이션하고 패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걸 보게 되면 토큰에 대한 인코딩이 있고 포지션 인코딩이 있고 그 다음에 템포럴 인코딩이 있죠. 그러니까 요거 값도 여기 지금 모델들이 여기 들어가는 컴포넌트들이 다 학습이 되는 요소가 되는 거고 그렇게 돼서 인베딩 벡터가 만들어져서 여기는 GPT-2에 들어가게 되는데 GPT-2에 들어가게 될 때 여기서 보면 페프트라고 있죠. 이 페프트 대상은 뭐냐면 셀프 어텐션 하는데 로라 부분하고
레이어 노멀리제이션 하는 부분에 파인 튜닝을 해서 원하는 출력의 결과가 나오도록 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포캐스팅이니까 어, LLM의 출력에 대한 토큰에 대해서 리니어 넬 레이어를 적용을 해서 포캐스트된 타임 시퀀스가 나오도록 타임 시리즈가 나오도록 돼 있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모델이 학습이 되고요. 파인 튜닝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실제 포캐스팅을 할 때는 이 과정을 또 따라가는데 포캐스팅 할 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얘는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고 이렇게 만들어진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해서 실제 특정 도메인에 사용할 때는 그 도메인에 있는 데이터 일부를 사용해서 이제 파인 튜닝을 하는 거죠. 파인 튜닝을 할 때 여기에 있는 반쪽짜리로 되어 있는 부분들 있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파운데이션 모델에 있던 웨이트들에 대해서 조금 학습을 해서 결국 여기서 트랜스퍼 러닝이 일어나서 파인 튜닝이 되는 거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모델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어노멀리 LLM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이제 어노멀리 디텍션에 특화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날리지 디스틸레이션 하고 있어요. 그래서 티처 모델이 있고 스튜던트 모델이 있어요. 그 티처 모델, 티처 네트워크는 프리트레인드 GPT LLM이 이제 GPT-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튜던트 모델을 학습을 시키려고 해요. 여기서 목적은 뭐냐면 티처 모델은 되게 일반적인 특징을 잘 보일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티처 모델에 있는 날리지를 디스틸레이션해서 증류를 해서 학습된 모델은, 특정 태스크에 대해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두 개의 모델이 만들어낸 결과, 동일한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 대해서 만들어낸 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 차이가 크다면, 해당되는 패치가 아웃라이어를 포함하고 있다. 어노멀리한 상태이다. 라고 이제 판정하기요. 결국은 이제 얘는 뭘 하냐면 티처 네트워크와 스튜던트 네트워크가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내야 돼요.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를 생성을 해내고 그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를 비교를 해서 차이가 큰 거를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는 이렇게 생겼어요. 학습을 하는데 얘는 이제 컨트레스트를 러닝 하게 돼 있어. 유사한 것에 유사한 것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은 비슷하고 유사하지 않은 녀석은 레프레젠테이션 벡터가 차이가 클 것이다. 근데 얘를 학습할 때 원래 이제 정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언레이블드 돼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기 때문에요. 뭘 하냐면 정상인 샘플이 있어요. 타임 시리즈 여기 이제 한 윈도우에 해당되는 게 들어오고 그리고 뭘 하냐면 여기에 대해서 오그멘테이션을 시켜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오그멘테이션 시키는데 언어멀리에 해당되는 정보를 포함을 시키도록 해요. 그래서 언어멀리에 해당되는 정보를 포함한 것과 언어멀리를 포함하지 않은 거의 레프레젠테이션 벡터 사이의 거리는 커지도록 하고 그렇죠? 유사한 것끼리는 가까워지도록 합니다. 유사한 거는 어떤 기술이에요? 지금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네트워크가 두 개가 있죠. 그 티처 네트워크하고 스튜던트 네트워크 있는데 티처 네트워크하고 스튜던트 네트워크가 만들어내는 정상에 대해서 만들어내는 건 유사하고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거리가 떨어져 있도록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아이디어에 어떤 게 있냐면 스튜던트 네트워크는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LLM이 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상당한 정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얘는 일반적인 물론 타임 시리즈에 대해서 학습된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특성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간주를 하고 거기에 있는 지식을 사용해서 만들어지는 스튜던트 네트워크는 해당되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좀 더 맞춤이 되어 있는 거라고 간주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원래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바로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요게 이제 프로토타입 풀이라는 게 있어요. 이 프로토타입 풀이 뭐냐면, 대표적인 그 시퀀스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시퀀스들의 타임 시퀀스, 타임 시리즈가 있는데, 타임 시리즈들이 이러한 패턴들을 가지고 있어. 여러분 시그너처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 시그너처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입력이 주어지게 되면 그 입력 자체를 스튜던트 네트워크가 쓰는 게 아니라 주어진 입력과 가장 유사한 녀석을 뽑아서 그 녀석을 가지고 벡터를 만드는 거예요. 레프레젠테이션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티처 네트워크는 주어진 걸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인스턴스 노멀리제이션하고 패칭하고 인베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풋 인베딩을 하죠. 인풋 인베딩을 할 때 뭐라냐면 프로토타입에서 주어진 거하고 그냥 인풋에 원래 주어졌던 걸 같이 섞어서 키하고 밸류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큐어리는 이 인풋에 대해서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원래 모델에 해당되는 프로토타입에 해당되는 거하고 인풋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어, 밸류 벡터들을 결합을 해서 여기 출력을 만들어내는데 이 출력을 만들어낼 때는 뭐 요런 식으로 좀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식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이거 마치 이제 그 식을 보게 되면 컨트레스트 러닝하고는 굳이 관계는 없지만 어, 프로토타입에 있는 것끼리 이 프로토타입과 인풋 자체와 그것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노멀라이즈 된 형태로 해서 뭘 하냐면 여기에 있는 그 원래 입력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어, 밸류 벡터와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으로부터 만들어지는 밸류 벡터들을 결합해서 출력을 합니다. 자우지 이렇게 만들어요. 음.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뭐냐? 어, 원래 그 입력으로부터 만들어진 것과 그러니까 티처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것과 스튜던트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입력이 좀 다르게 만들어지는데 스튜던트 네트워크가 만들 때는 프로토타입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만들어주도 하겠다. 그렇지만 입력도 사용하겠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게 어떻게 되도록 하냐면 어, 지금 만들어지는 게 여기서 지금 스튜던트 네트워크에서 만들어지는 레프레젠테이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티처에서 만들어지는 레프레젠테이션이 있는데 그 레프레젠테이션 간의 거리가 원래 데이터에 대한 거라면 거리가 짧아지도록 하고요. 그 로스가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니까 짧아지도록 하고 어노멀리하고 그 녀석하고 보게 되면 거리가 커지도록 모델을 만듭니다. 그래서 학습을 시키게 되면 그렇게 학습된 모델, 두 개의 모델이 만들어내는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를 비교했을 때 그 차이가 커지게 되면 어노멀리가 된다고 판정을 하는 그 방법이 어노멀리 디텍션에서의 성능이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정은 어떤 가정이 있냐면 특이하게도 GPT-2에 그런 걸 판정할 수 있는 어떤 정보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파인 튜닝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파인 튜닝 되는 게 여기 보면 포지션 인베딩 여기도 레이어 노멀리제이션 부분이 파인 튜닝이 되잖아요. 그 부분을 파인 튜닝 함으로 해서 어노멀리 디텍션이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사이트 마이너라는 게 있는데 정말 단순한 아이디어인데 뭐냐면 라바와 같이 비전 랭귀지 모델들이 있잖아요. 멀티모달에 이제 두 가지 모달리티를 지원하는 모델들이 있는데 뭐냐면 여기다가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있으면 LLM한테 이런 걸로 아니면 다른 외국 툴로 해서 얘를 라인 플러스를 이렇게 이미지로 바꿔서 요 이미지와 그 다음에 프롬프트를 같이 집어넣어서
일을 시켜서 결과 나오도록 학습을 시켜버립니다. 정말 단순한 아이디어죠. 근데 일부 뭐 그런 게 이제 가능할 수도 있더라. 하는 게 이제 초창기. 근데 사실 2023년이면 이제 3년 전, 2년 얼마밖에 안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분야는 워낙에 빨리 발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타임 시리즈 파운데이션 모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운데이션 모델은 그냥 그 처음부터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가지고 프리트레이닝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이제 사실은 LLM이 갖는 어떤 이머전트 비헤비어럴 액티비티를 모빌리티를 갖는가? LLM은 막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더니 넥스트 워드에 대한 프리딕션뿐만 아니라 답변도 하고 문제도 풀고 별일을 다 하죠. 네, 그런 이머전트 비헤비어가 나오는데 타임 시리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거는 이제 보여준 사례가 없어요. 그렇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어떤 설명이 나오면 좋은데 그런 것까지는 지금 타임 시리즈 파운데이션 모델 자체만 가지고는 그건 좀 쉽진 않지. 그렇게 하려면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LLM 모델하고 이제 결합해 보는 게 가능성 있는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걸로 그 기본이 트랜스포머 모델이 아직 그냥 많이 쓰고 있죠. 기본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에 기반한 모델들도 있고 트랜스포머 모델이 아닌 모델들도 있어요. 그 컨볼루션하고 이제 MLP만 사용하는 모델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퓨전 프로세스를 사용하는 그 디퓨전 모델들이 이미지 생성이나 이런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많이 사용되죠. 그리고 최근에 LLM의 디퓨전 모델을 사용하는 것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디퓨전 프로세스를 사용하는 것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이제 리뷰한 걸로는 디퓨전 모델로 디퓨전 기법으로 해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든 건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뭐 나왔을 수도 있죠. 그럼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 기반의 방법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트랜스포머 모델 기반이고요. 뭐 트랜스포머는 인코더, 디코더로 돼 있죠. 인코더, 디코더 다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인코더만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디코더만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죠. 다 보면 그렇습니다. 타임 GPT라는 게 2023년에 만든 모델인데, 인코더, 디코더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포캐스팅 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갖다가, 여기 부분을 포캐스팅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이 들어갈 때는 이 앞에 부분이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 제일 재밌는 거 뭐냐면, 이 타겟 베리어블이라 하는데, 요런 시퀀스뿐만 아니라, 엑소지니어스 베리어블, 그러니까 다른 정보도 이제 같이 줘요. 그러니까 보통 모델들이 이제 자기 시퀀스 들어가서 시퀀스만 나오는데 다른 정보들, 다른 시퀀스에 대한 베리에이트에 대한 시퀀스도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중간중간 어떤 정보들이 들어갈 수가 있죠. 이런 정보들이 같이 들어갈 수 있다. 음, 같이 들어간다. 만약에 이렇게 듬성듬성 나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보가 있던지 아니면 여기는 좀 값이 있고 아니면 0이든지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값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하냐? 뭐 이거 다른 변수들에 대한 정보가 다른 모달리티도 될 수도 있고요. 들어가잖아요. 어차피 이제 트랜스포머에 들어가기 때문에 인베딩을 해버려요. 인베딩을 해서 벡터로 만들어주면 되지. 트랜스포머의 입력은 인베딩 벡터잖아요. 그쵸? 앞에 부분에 인베딩 벡터를 갖다 만들어서 집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나오게 되면 인베딩 벡터에서 표현된 토큰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 토큰이 타임 시리즈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리니어 레이어 하나 붙여서 그냥 하는 거. 이렇게 해서 모델을 학습해 봤고 여기 100빌리언의 데이터 포인트를 9개 분해서 그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다고 했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논문에서 이야기한 거는 뭐냐면 이 파운데이션 모델의 백본을 트랜스포머 말고 다른 것들도 해봤어요. 레즈네터 써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리 트랜스폼을 해서 타임 도메인에 있는 정보, 그다음에 프리퀀시에 있는 도메인에 있는 정보를 갖다가 양쪽 두 기둥으로 해서 가져가고 뭐 해본 그런 모델도 하고 몇 가지 방법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뭘 하냐면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컨트레스트 러닝을 할까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여기 이제 자기들이 해봤을 때는 왼쪽에 보는 것처럼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사용하고 얘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인코더 모델이 되죠, 그렇죠? 인베딩 계속 나오면 그 다음에 여기 보기에는 프로젝션 하는데 MLP를 갖다가 히든 레이어 하나인 MLP를 썼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 하는 데는 클래시파이어는 또 리니어 레이어 쓴 다음에 이렇게 했네, 그렇죠?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컨트레스트 러닝을 할 때는 타임 CLR이라는 방법을 썼다. 그랬더니 다른 것보다 좋더라 하는 결과가 있어요. 여기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는 클래시파이어 모델을 만드는데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데 여기는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사용했다. 레프리젠테이션 러닝이 기본이기 때문에 컨트레스트 러닝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타임 CLR이라는 방법, 심 CLR이라는 방법이 있잖아요. 컨트레스트 러닝에 그걸 갖다 타임 시리즈에 대해서 한 거예요. 그 심 CLR 하려고 하게 되면 포지티브 페어하고 네거티브 페어를 갖다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페어를 만들 때 어떤 방법을 만들까? 여기서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전에 사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8가지 방법의 오거멘테이션 방법을 쓸 수 있도록 했고요. 근데 이제 파지티브 페어 만들 때는 8개 다 섞어 쓰게 되면 이상한 게 생기니까 하나만 써갖고 파지티브 페어를 만들어. 그리고 CMCLR처럼 했더니 성능이 다른 것보다 좋더라. 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타임스 FM이라는 게 있는데요. 얘는 이제 포캐스팅 모델이에요. 그래서 디코더를 씁니다. 디코더를 쓰게 되면 계속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들어가는 게 인풋 시퀀스 들어가서 이제 아웃풋 시퀀스가 나오는데 보통 하게 되면 인풋 시퀀스의 패치 사이즈하고 아웃풋 시퀀스의 패치 사이즈를 같게 가는 게 일반적인데 꼭 그럴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 얘는 이제 사이즈가 달라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에는 입력이 들어갔던 패치 사이즈가 128이었는데 나가는 거는 예를 들면 이제 얼마입니까? 16으로 한 번, 32로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겠다는. 그리고 이제 그 인베딩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어떤 인베딩을 썼냐면 보통 리니어 프로젝션 하는 인베딩을 그냥 많이 쓰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얘는 이제 레지주얼 블럭을 써요. 히든 레이어가 있는 MLP. 그러니까 히든 레이어가 하나 있는 MLP인데 레지주얼 블럭이 있는 걸 가지고 인베딩을 했고요. 요것도 영향을 미쳤나 봐요. 자기들이 할 때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포지션 인베딩이 들어가게 되고 셀프 어텐션 해서 여기 이제 디코더 블럭이 이렇게 반복이 되죠. 그 다음에 아웃풋 만들어낼 때 어떻게 하냐면 거기 이제 아웃풋 토큰 나온 거에 대해서 다시 레지저럴 블록을 사용을 해서 아웃풋을 만드는 거예요. 물론 레지저럴 블록 그냥 아래 거나 위에 거나 하나가 다 쓰는 거지. 이게 단계별로 쓰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돼 있어. 그리고 얘는 어떻게 하냐면 그 제너레이티브 모델 출력이 입력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처음 출력이 입력이 요만큼이었어. 예를 들어서 128개였어. 그 다음에 출력이 64개 나왔어. 그러면 다음 입력을 뭐가 들어가냐면 앞에 128개에 64 들어가는 것만큼이 들어가. 결과 나오죠? 그 결과와 아까 그 앞에 거 다 붙여갖고 다시 집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방법이 입력 사이즈가 항상 같은 사이즈만 들어가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럴 수가 있죠. 언제 학습을 시킬 때. 항상 학습이 할 때 이 사이즈만 들어가? 그렇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뭘 하냐면 앞에 부분 같은 마스킹을 해버리는데 랜덤하게 맨 앞에서부터 마스킹을 해. 마스킹을 한 다음에 원래 이만큼 128개가 돼 있는데 마스크 크기를 갖다가 10으로 하게 되면 알아서 랜덤하게 선택이 10 되면 10개를 뺀 거는 거기는 영어로 그 패딩이 돼버린 거고 없는 걸 패딩이 돼버린 거고 길이가 128이 아니라 118만큼 돼 있는 크기의 인풋이 들어와서 출력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인풋 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풋 크기를 수용할 수 있도록 그 상태에서 특징이 뽑혀서 이제 패턴이 찾아지도록 하는 방식을 이 타임스 FM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 레그 라마라는 게 있는데요. 이름이 라마니까 라마를 그저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고. 여기서 레그는 뭔가 지연됐다 이런 뜻이긴 한데 얘는 뭐냐면 원래 얘는 지금 포캐스팅을 하거든요. 유니베리트 포캐스팅을 하고 있는데 포캐스팅을 할 때 지금 시점부터 해서 윈도우 안에 있는 거 전체예요.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정 구간을 줘요. 1 떨어지고 2배 더 떨어지고 2만큼 떨어지고 4만큼 떨어지고 예를 들면 그다음에 8만큼 뭐 그거는 자기가 주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레그 인덱스. 그것들의 값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입력으로. 그러니까 최근 10개, 최근 시점으로 해서 최근 과거 그 10가지 과거가 아니라 10개 과거를 주는데 자기가 지정해 놓은 만큼의 과거 정보가 들어오게. 그 다음에 뭘 주자면 그러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정보에 대한 정보가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해를 갖다 뭐라고 하냐면 데이트 타임이라고 해서 그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한 정보를 또 추적돼 있어요. 매번 들어올 때나. 그러니까 요거 들을 때 얼마에 들어왔어? 이거 들을 때 뭐 몇 초에 몇 분에 그걸 전부 쓰러요. 요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주말인가 아닌가 이런 걸 갖다가 엑스트라 정보로 여기다 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인풋 벡터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유니베리이트인데 이렇게 해서 멀티베리이트처럼 그 피처가 만들어지고 리니어 레이어를 통해서 이제 프로젝션을 하죠. 그래서 라마 모델에 들어가게 돼 있고 여기 보면 이제 노멀리제이션, 프리노멀리제이션하고 로테이셔널 포지션 인베딩 쓰고 있고요. 이제 디코더 구조를 통해서 여기서 이제 출력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인풋도 이제 노멀리제이션 하는데 보통 스탠다디제이션 하는 노멀리제이션 쓰는 게 아니라 미니맥스, 민맥스 노멀리제이션 쓰는 게 아니라 얘는 이런 식으로 썼어요. 미디언 값을 써요. 지금 있는 값 중에 미디언, 입력 들은 거에 미디언 값. 그 다음에 어, 앞에 반쪽의 미디언, 뒤에 반쪽의 미디언 값을 차이값에서 인터컨타일 레지주얼이라고 해서 그 값을 써서 이제 하는 방법을 이 방법에 쓰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보통은 어떻게 돼요? 토큰이 만들어지고 토큰이 리니어 프로젝션 같은 걸 통해서 뭐가 돼? 그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되든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요거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뭘 하냐면 그 값을 만들어내는 확률 분포를 정해요. 확률 분포가 정의되고 결과값은 확률 분포에 의해서 샘플링 돼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확률 분포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얘는 이제 여기는 스탠더드 T 디스트리뷰션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개수가 작을 때, 그러니까 노멀 정규 분포의 데이터가 작을 때 사용하는 게 스탠다드 T 디스트리뷰션이라네. 그랬을 때 이제 뭐 데이터 몇 개인 상황이냐, 이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되는 거고, 미인하고 스케일에 대한 정보가 결정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 값이 어, 샘플링에 대해서 이제 결정이 됩니다. 이런 것을 쓰고 있어요. 자기네 결과는 되게 좋았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로노스라는 게 있어요. 얘는 이제 그 포캐스팅 하는 모델인데 인코더 디코더 모델입니다. 트랜스포머 인코더 디코더를 지금 쓰고 있는 거고 미인 스케일링을 하고 퀀타이제이션을 하는 게 특징인데 이게 기본이 퀀타이제이션 합니다. 얘는 어떻게 하냐면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그대로 집어넣는 거를 하지 않고 인베딩 벡터를 집어넣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마치 텍스트 처리하는 것처럼 퀀타이즈를 해서 퀀타이즈된 인덱스 값을 입력을 집어넣죠.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양자화하는 거죠. 구간을 나눠서 이 구간의 값이 몇 번 그 구간이 그 값의 구간이 몇 번 인덱스에 해당되는 거지. 몇 번에 해당되는 구간이 집어넣는 거예요. 인덱스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단계를 B단계는 했다면 1번부터 B번 B까지의 토큰이 만들어져요. 토크나이즈가 돼서 퀀타이즈가 돼서 토큰으로 들어가고 그 패딩이 필요할 수 있고 엔드 오브 센텐스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이제 특별한 토큰들을 집어넣어서 모델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접근 방법이 인베딩 벡터 만들어 갖고 뭐 인베딩 벡터 차원에서 뭔가를 그냥 수정을 해보고 하는 게 아니라 입력을 퀀타이즈된 것에 대한 인덱스로 마치 스트링처럼 받아들이는 형태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퀀타이즈된 게 들어와서 트랜스포머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통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이제 뭐가 돼요? 출력이 원래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의 출력은 토큰들에 대한 아웃풋 디스트리뷰션이잖아요. 꼭 디스트리뷰션이 해당되면 그 샘플링에서 이제 값이 나오죠. 근데 이제 할 때는 어떻게 돼? 크로스 엔트로피 값을 미니마이즈 하도록 로스 펑션이 정의가 되죠. 그렇죠?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학습을 해버려. 그리고 추론할 때는 어떻게 하냐? 들어오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토큰이 여기 확률 분포가 만들어지겠죠. 확률 분포에 따라서 토큰이 만들어지고 토큰이래. 그 퀀타이즈된 인덱스가 만들어지고 인덱스의 실제 값이 뽑히게 되면 양자화돼서 그냥 두들두들 하긴 하지만 그 값이 나오겠죠. 아니면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샘플링을 여러 번 한 다음에 그게 평균돼도 되겠죠. 그러면 양자화 되지 않은 값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런 것도 가능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크로노스라는 방법. 이 크로노스에서는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그멘테이션 방법으로 사실은 앞에 그냥 오그멘테이션 했던 거에도 이제 포함되어 있었던 건데 TS 믹스라는 게 있어요. 얘는 뭐냐면 두 개, 뭐 여러 개의 시퀀스가 있을 때 두 개를 갖다 섞는 거예요. 섞어서 하나의 시퀀스를 만드는 거예요.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을 갖다가 하는데 여기는 0.6만큼 얘를 갖다 0.4만큼 더해주게 되면 이런 게 만들어지죠. 이렇게 만드는 게 이제 타임 시퀀스, 타임 시리즈 믹싱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커널 신텍스라는 방법도 있는데요. 어, 커널 신텍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커널을 가지고 커널을 결합해서 뭐 데이터를 갖다 생성해내는 게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다양한 데이터, 원래 이제 측정은 되지 않은 합성된 데이터를 만들어서 크로노스가 이제 학습이 됐다고 합니다. 다음에 모멘트인데요. 모멘트는 유니베리트 타임 시리즈에 대한 멀티베리트 그러니까 아니지 유니베리트 타임 시리즈에 대한 모델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을 찾게 돼 있고 이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포캐스팅도 하고 클래시피케이션, 임퓨테이션, 어너멀리 디텍션 하게 돼 있어요. 얘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인코드 구조이기 때문에 인코드 구조에서는 기본적으로 마스킹을 하고 마스킹 돼 있는 녀석을 리컨스트럭션 하는 방식으로 인코더 모델 학습이 되죠. 그래서 타임 시퀀스가 주어지게 되면 먼저 인스턴스 노멀리제이션 하고 패칭을 해서 조각을 나누고요. 패칭된 그것들을 랜덤하게 마스킹을 해버리고 마스킹된 여기 마스크된 거는 이제 마스크라는 이제 토큰이 이제 여기 들어가게 되고 그런 토큰들은 학습이 돼서 저기가 되죠. 그 벡터로 그냥 표현이 되죠. 그래서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통해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 결과 나온 것이 마스킹된 원래 결과와 유사해지도록 모델을 학습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모멘트라는 녀석이에요. 근데 얘는 이제 할 때 이제 리니어 프로젝션하고 인베딩을 할 때 포지션 인베딩은 앱솔루트 포지션 인베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 그 패치 사이즈를 보게 되면 8개로 되게 작은 사이즈로 패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도 세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이렇게 스몰, 베이스, 라지에서 세 가지 모델이 있어요. 인풋은 512개 사이즈로 입력이 항상 들어온다고 돼 있어요. 그걸 갖다가 8개씩 잘라서 처리를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 이 연구팀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타임 시리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했는데 이름이 타임 시리즈 파일이고요. 타임 시리즈 데이터의 학습 데이터 또는 테스트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두 개를 나눴는데 데이터셋 하나가 하나의 긴 시퀀스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앞에 부분을 학습하는 데 사용하고 여기는 밸리데이션 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테스트 하는 데 사용하도록 이렇게 놓은 게 있고요. 또 어떤 학습 데이터는 학습 데이터가 여러 개의 작은 시퀀스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학습 데이터 셋이. 그러면 어떤 학습 데이터 셋을 보게 되면 학습 데이터가 뭐 1000개 정도 있는 거예요. 1000개 중에 예를 들면 600개는 학습 안 돼 쓰고 100개는 밸리데이션 안 돼 쓰고 그다음에 나머지 300개는 테스트 안 돼 쓰는. 그러니까 타임 시리즈 데이터는 데이터 형태가 이렇게 데이터 긴 거 하나 주는 경우도 있고 하나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쪼가리 쪼가리 여러 개 있는 경우도 있다. 그때 이와 같이 트레이닝 데이터, 밸리데이션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를 이제 구별을 하죠. 다음으로 이제 모이라이라는 건데요. 모이라이인데 얘는 이제 포캐스팅을 하는데 인코더 기반으로 되어 있는 녀석이에요. 인코더 기반으로 되어 있고 모이라이는 이제 프리퀀시가 다양한 거, 베리에이트가 멀티 베리에이트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분포가 이상한 특이한 분포여도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는 할 때 어떻게 되냐면 멀티 베리에이트인 경우에는 각각의 베리에이트가 따로따로해요. 첫 번째 변수, 두 번째 변수, 세 번째 변수를 갖다가 인코드에다 한꺼번에 집어넣는데. 그 다음에 얘들이 패치를 해서 일정 구간을 나누게 돼 있는데, 패치의 종류가 정해져 있어요. 8개, 16개, 사이즈가 32개, 64개, 118개인데, 이 중에서 학습하는 시점마다 랜덤하게 선택을 해요. 이번엔 64개짜리. 그 64개로 해서 패칭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얘는 포캐스트 모델이잖아요. 포캐스트는 과거로부터 미래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 과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이 프로젝션 하는 부분이고 얘가 마스킹이 되어 있는 거고 마스킹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리컨스트럭션을 하도록 모델을 학습해요. 근데 리컨스트럭션 하도록 모델을 학습하는데 리컨스트럭션 된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아까 크로노스인가요? 거기서도 보게 되면 아니다. 레그라마에서 그냥 보게 되면 거기에 그러니까 T 디스트리뷰션으로 만들어지고 그 T 디스트리뷰션을 결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를 결정이 되고 그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T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샘플링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T 디스트리뷰션의 기본 형태가 그 테일이 뚱뚱한 그러한 이제 그 가우시안 형태거든요. 근데 이제 분포가 항상 늘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네 개의 모델을 사용을 해서 그 모델들에 대한 믹스처스로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스튜던트 T 디스트리뷰션부터 해서 네 개 모델이 있고 이 모델들에 대한 어, 그 리니어 컨비네이션 얘는 이제 합이 1이 되도록 하는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사용을 해서 그 확률 분포가 그러니까 출력 값에 대한 분포가 정의되도록 돼 있어. 그런 게 특징이고 여기서도 모이라유에서도 이제 로스타라고 하는 타임 시리즈 데이터 DB를 이제 구성을 했고요. 멀티베레이터는 아까 전에 이제 플래톤해 갖고 부착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입력을 들어가는 걸 보게 되면 베리에이터 아이디하고 타임 아이디가 들어갔어요. 여기는 0번째 베리에이터, 얘는 1번째, 2번째고 타임 아이디는 뭐냐면 몇 번째 패치인지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전부 트랜스포머 인코드에 들어가서 셀프 어텐션 하게 되잖아요. 서로 그 어텐션 스코어를 갖다가 계산하게 돼 있는데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할 때 여기에 있는 그 베리어블의 여기가 IJ 같은 경우는 인덱스의 템포럴 인덱스의 거리일 거고 그런가? 좌우진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 그 IJ가 템포럴 인덱스의 거리일 거고 아닌가 본데 좌우징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 그걸 하는데 이제 여기 보게 되면 로테이셔널 그 포지셔널 인베딩 또는 그 릴레이셔널 렐러티브 포지셔널 인베딩이 되도록 거리가 있고요. 이 거리는 이게 이제
베리어블이 될 수도 있고, 이거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아니면 위치 내에서 몇 번째 패치인지에 대한 게 있고,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어텐션 스코어가 계산될 수 있도록, 얘는 이제 바이오스템에 해당되는 학습되는 대상들이고요. 학습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코릴레이션에 대한 정보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해서 셀프 어텐션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타임 MOE라는 게 또 있어요. 얘는 이제 믹스 오브 엑스퍼트 모델입니다. 디코더 온리 모델이 되겠고요. 여기서 보면 들어가는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여기 믹스 오브 엑스퍼트 모듈이 있고 여기 각각의 엑스퍼트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런 형태로 토크나이즈가 되고 그다음에 인코딩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보게 되면 여기 입력인데 그렇죠? 인풋 레이어에서도 수십 얘는 게이팅이네. 얘는 이제 게이팅에서 지금 게이팅 하는 거고 그 다음에 RMS 노멀리제이션하고 코드 로테이션 하는 거는 얘는 지금 코드이면 어떻게 돼요? 앞에 걸 보고 뒤에 걸 갖다가 예측하는 게 되는 거죠. 모델이 얘는 포캐스팅 모델이었던 것 같은데 음, 그렇지. 이 포캐스팅 모델 맞죠? 포캐스팅 모델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코드 로테이션 하니까 포캐스팅 모델이 되고 여기 보면 여기 부분에서 그 여기 부분이 표시가 이제 잘 보이는 그 약간 이제 하이라이트 그 백그라운드가 있는 부분이 어텐션 블락인데 이 어텐션 블락 안에 여기 보게 되면 믹스 오브 엑스퍼트라는 모듈이 있게 되죠. 그래서 믹스 오브 엑스퍼트 모듈에 대한 부분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스코어가 나오게 돼 있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라우터라는 게 있죠. 라우터가 여기 있는 모든 녀석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중에 몇 개를 쓰겠다는 거죠. 탑 K개만큼 쓰겠다. 탑 K개의 출력을 사용해서 쓰겠다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출력이 만들어져서 MOE 지금 트랜스포머 블록에 보면 그 어텐션 여기 지금 탑 K에 해당되는 것들에 대한 녀석들만 게이팅이 돼서 나머지는 그 영어로 돼서 이제 무시가 돼버리고요. 출력을 만들어내는 걸로 돼 있죠. 그래서 출력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출력에 대해서 로스 펑션이 정의돼서 결과를 내도록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웃라이어가 있는 경우에는 아웃라이어 때문에 이제 그 모델이 학습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하는 게 후블 로스라고. 그러니까 차이가 나와야 되는 값, 출력값, 실제 값이 차이가 적을 때는 그대로 반영을 하지만 클 때는 디스카운트를 해갖고 조금만 반영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해서 어, 그 로스 펑션을 정의한 걸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프리딕션 된 로스 값이 원래 여기 로스가 있고 여기 로스가 있죠. 작아지도록 학습을 하게 되면 포캐스팅 하는데 좋은 성능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음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 타이머라고 하는 모델이 있는데요. 이거 타임 시리즈 트랜스포머라는 거예요. 모델이 이렇게 디코더 모델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헤테로지니스 타임 시리즈를 싱글 시리즈 시퀀스로 이제 바꿨다. 여러 개가 돼 있는데 얘를 갖다가 한 덩어리로 그냥 마치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하고 여기서 뭘 하냐면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요 가져다가 여기서 일부분 가져다가 여기다 집어넣어서 하는데 앞에 부분을 가지고 뒤에 부분이 나오도록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멀티베리에이트인 경우에 뭐 신경 안 쓰고 그냥 가져다가 마치 그냥 각각의 베리어블이 따로 있는 시퀀스 있는 것처럼 처리를 해서 그 다음을 예측하도록 하는 방식의 포캐스트 모델. 그래서 얘를 그냥 포캐스팅 하는데 얘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 포캐스팅 하는데 쓸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들어왔어. 그러면 여기 이제 계속 집어넣게 되면 디코더 구조니까 만들어지죠? 이렇게 가능해요.
다음에 이제 임퓨테이션을 하는 건 어떻게 하냐? 여기 앞에 있는 부분 가지고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 요 값 채우고 그 다음에 그 값을 또 다시 임정으로 집어넣어서 이거 치우면 되지, 그렇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디텍션 하는 거는 여기 부분이 예측된 값하고 원래 입력으로 들어온 값이 그 다음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 값하고 원래 입력에 있는 값하고 예측된 값하고 비교를 해서 차이를 봐서 아웃라이어 디텍션하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음. 다음으로 이제 PFN이라는 게 있는데 PFN은 프라이어 데이터 피팅 네트워크예요. 얘는 파운데이션 모델도 아니고 타임 시리즈에서 사용되는 모델도 아니에요. 얘는 테빌로 데이터에 대한 모델입니다. 얘는 어떻게 하냐면 원래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보고 데이터를 갖다가 합성을 해내요. 만들어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입력, 출력이 있고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입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출력이 모델이 그런 출력을 만들어 주도록 여기 있는 값들과 여기 있는 값을 한꺼번에 줘서 마치 퓨사처럼 데이터를 다 주고 요 결과값이 만들어지도록 모델을 갖다 학습을 해요. 여기서 필요한 거는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학습 데이터로부터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게 문제가 되죠. 그렇게 만들어내고 그 실제로 할 때는 실제 데이터와 그 마치 퓨처처럼 그 데이터와 어, 결과를 얻고 싶은 테스트 데이터를 입력으로 주고 그 출력에 해당되는 값이 나오도록 하는 방식을 쓰게 돼요. 이게 탭 PFN이라 하고요.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걸로 이런 것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사용해서 만들고 있고 이게 이제 버전 2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들을 그러니까 인베딩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K-차원 벡터로 인베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게 되면 데이터의 개수가 n개인가? 어, n개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속성이 d개인가요? 그렇지. d개 속성이 있고 n개 데이터가 있는데 각각의 속성이 K-차원으로 지금 인베딩이 됐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우리는 실제로 새로운 데이터, 얘는 기존에 예제로 주어진 거고 이 데이터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요 데이터에 대해서 인베딩 된 녀석을 만들어내도록 모델을 학습을 하고요. 실제로 판단을 하는 거는 MLP를 가지고 요 인베딩 벡터, 요것들을 가지고 만들어진, 채워진 요 녀석을 가지고 이제 분류기를 만드는 이런 걸 했더니 태빌로 데이터에 대해서 할 수 있었더라. 근데 이거를 이제 그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 대해서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입력에 해당되는 걸 뭘로 할 거냐? 타임 시리즈 데이터는 시퀀스 자체잖아요. 입력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갖다가 시간 타임스탬프로 다 만들어내. 그러니까 달력에 해당되는 특징들을 만들어내고 뭐 몇 시, 그 요일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요일도 있죠. 그 다음에 한 달에 몇 번째 날인지 또는 이제 몇 월인지 하루에 몇 시인지 몇 분인지 몇 초인지 이런 정보를 갖다가 속성값으로 집어넣고 다른 속성값들도 집어넣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 이러한 입력에 대해서 이런 출력이 나왔잖아요. 그럼 테스트 데이터 요거에 대해서는 출력이 뭐가 나와야 될까요? 이걸 학습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어, 프리딕션 할 수 있도록 한 모델이 TEP-FNTS 이런 모델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타임 파운드라는 것도 있는데요. 얘도 인코드 디코드 모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패딩이 문제인데 그러니까 패칭을 할 때, 패칭을 할 때 일정 사이즈로 하게 되면 그 사이즈 안에서 정보가 얻어지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라 하냐면 2배 사이즈로 해요. 계속 2배씩. 가장 작은 거에 대해서 그 2배 사이즈. 그 다음 더한다면 그 2배 사이즈로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그래 프로젝션에는 인베딩 벡터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위에 걸로 하게 되면 반쪽짜리로 하게 되면 6개 나왔는데 그 2배 되는 그 패칭을 하게 되면 3개밖에 안 나왔어요. 결합을 해야 되는데 6개가 돼야지 합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비어있는 부분을 복사를 해요. 그래서 더해서 인베딩 벡터를 만들어내서 집어넣는. 이렇게 한 모델을 했더니 또 좋은 결과들이 나왔다는 것도 있고요. 포캐스팅 하는 거, 그다음 트레이닝 포캐스팅 있고 타임버트라는 모델이 있는데
버트라고 하는 게 이제 LLM 모델에서 인코더의 대표적인 모델이죠. 근데 여기 버트에서 그냥 어떤 걸 보냐면 단어들이 이제 뭐 토큰 있고 반응 아니면 토큰 있고 센텐스가 있고 다큐먼트가 있는데 타임 시리즈에서 보게 되면 패치 하나가 토큰이 되고 센텐스는 하나의 변수에 대한 타임 시퀀스가 되고 다큐먼트는 멀티베리에이트에 대한 그런 타임 시퀀스가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버트를 학습할 때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버트에서는 토큰 중에 출력 토큰 중에 클래스 토큰이라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클래스 토큰을 학습할 때는 두 개 센텐스를 주고 이 센텐스 다음에 이 센텐스가 맞아? 이걸 갖다가 yes, no로 하는 분류를 하거든요. 그걸 할 수 있도록 얘를 학습을 시키고 또 중간중간 마스킹을 한 다음에 해당되는 마스크된 토큰에 해당되는 토큰이 만들어지도록 인베딩 벡터가 만들어지도록 학습을 하죠. 얘를 타임 시리즈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스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패치를 갖다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여기 이제 타임 시퀀스에 그러니까 타임 시리즈에 베리에이트별로 토큰들을 다 줬어요. 베리어블 토큰이라고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도메인 토큰이라고 해서 이게 만들어지도록 하는데 아까 전에는 타임 시퀀스에서는 이 문장 다음 이 다음 문장 오는 게 매끄러워 하는 걸로 yes, no를 했는데 또는 one, zero를 했는데 여기서는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얘는 뭘 하도록 하냐면 어, 원래 시퀀스가 있는데 다른 데이터에서 한 베리에이트 값을 가져다 바꿔버려요. 그리고 몇 번째 베리에이트가 바뀌었지 하는 걸 갖다가 판단하도록 여기 도메인하고 이 베리어블에 대한 값들을 사용을 해서 어, 판단을 하도록 하고 그 값들을 통해서 얘들이 학습이 되도록 해요. 그러니까 마치 어, 넥스트 센텐스 프리딕션 하는 거와 같은 효과를 여기 세퍼레이터 그 역할을 하거든요. 여기 앞에 문장, 뒤 문장 그런 것들을 타임 시리즈에 대해서도 할 수 있도록 한 게 타임스 버튼. 그래서 얘를 이제 펑션 토큰 프리딕션이라고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난 트랜스포머 모델들도 있습니다. 난 트랜스포머 모델, 그리고 트랜스포머가 아닌 것들을 사용하는 것들도 있어요. TFC라는 건데 얘는 지금 뭐냐면 모델을 갖다가 만드는데 그걸 사용을 하지 않았고 뒤 슬라이드가 있을 텐데 어, 얘는 뭐라냐면 타임 도메인에서 인베딩한 벡터와 프리퀀시 도메인을 바꿔서 만든 인베딩 벡터의 각 비슷해지도록 컨트레스트 러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타임 시리즈가 있으면 그 시리즈에 대해서 오그멘테이션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기 보면 레즈넷이죠. 레즈넷을 사용해서 타임 시리즈 상에서 타임 도메인 상에서의 레프레젠테이션 만들어내고 FFT에서 주파수 도메인에서의 또 그 레프레젠테이션 만들어내서 그것들 간에 유사하도록 하는 거예요. 다른 거면 멀어지도록 하고 유사한 것끼리는 가까워지도록 모델을 학습을 했는데 여기는 트랜스포머 사용이 안 됐죠. 그러니까 그 프로젝션 하는 거 여기 프로젝터 만드는 데서 보게 되면 얘는 이제 피드포드 네트워크 그래서 한 게 있다. 다다라는 모델도 있어요. 얘는 어, 이런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낸데 어너멀리를 갖다가 하도록 만들어낸 거고요. 얘는 이제 다이렉티드 CNN하고 MLP를 사용해서 모델을 만든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TST 믹서 얘는 이제 그 트랜스포머 그 비전 트랜스포머 대신에 MLP 비슷한 걸 해갖고 이제 하면 된다고 해서 만든 게 이제 MLP 믹스잖아요. MLP 믹스가 채널 갖다가 트랜스포즈하고 거기에 대해서 MLP하고 다시 트랜스포즈하고 하는 걸 반복해서 하게 돼 있는데 얘를 갖다가 이제 타임 시리즈에 대해서도 이제 적용해 본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TS 믹서라는 그런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TS 믹서를 백본으로 사용하는 걸로 TTM이라는 게 있어요. TTM, Tiny Time Mixture라는 모델인데, 얘는 이제 포캐스팅 모델이고요. 네 가지 모델이 있는데, 이 그림만 보면 이게 모델이 되게 작죠? 시간도 적게 걸리죠? 근데 여기 이제 퍼센트하고 화살표 그 아래로 돼 있는 거는 요걸 베이스라인을 했을 때 얘들이 성능이 얼마나 떨어진 걸 나타낸 건데, 여기 보면 우리 앞에 봤던 모델들, 오멘트나 모이라이가 되게 괜찮은 모델인데
얘들보다 훨씬 더 작은 사이즈이면서 속도가 빠르면서 성능은 뭐 3%, 4% 좋기도 하고 어떤 거에 대해서는 40%, 30% 이렇게 좋게 나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포캐스팅 하는 모델인데 이렇게 그냥 좋은 성능이 있고 얘를 이제 학습을 시키는 것도 있는데 이제 TST 믹서를 사용할 때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 모델을 할 때 그, 그 채널 간에 믹싱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테크닉들을 쓰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앞에서 전에 쌤은 락커브에 대한 거 한참 이야기했었죠.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에서. 근데 걔가 이제 사실은 우리는 앞에서는 그 LLM과 같은 걸 하는데 관심이 있었지만 원래는 이제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서 사용되는 거 있잖아요. 그 시퀀셜한 다이나믹스에서. 그래서 얘는 자연스럽게 타임 시리즈에 대한 걸로 이제 사용이 돼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모델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디퓨전 모델도 사용되고 있어요. 자세히 할 시간은 없고요. 그 디퓨전은 뭐냐면 노이즈를 계속 섞어가는 방법으로 완전히 이제 그 랜덤 노이즈처럼 돼 있는 데서 그 노이즈 섞은 걸 역으로 노이즈를 갖다 추정해서 반대 방향으로 적용하게 되면 완전 노이즈에서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 만들어진 그 노이즈의 반대 리버스 트랜스포메이션에 해당하는 그 노이즈를 빼주기만 하면 원래 거 또는 목표하는 타겟 새끼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타임 시리즈 모델에 대해서도 이제 적용 방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갖다가 우리는 시퀀스만 있는 걸로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타임 시리즈가 다른 데이터하고 이제 결합돼서 공간 정보하고 같이 결합된 타임 시리즈가 있죠. 또는 트레젝터리 데이터들. 어떤 대상이 계속 이제 공간상에 이동하는 거, 시간에 따라서 이동하는 거죠. 이벤트에 해당되는 이런 데이터들이 있고, 실제로는 이런 데이터들도 되게 이제 재미있는 또는 되게 이제 특정 분야에서 되게 유용한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스테이트, 스페이셜 타임 관련된 이런 모델들도 있고요. 클라이미티에 관련된 클라이맥스라고 있죠. 이거 웨더에 관련된 포캐스팅 모델이 있고 또 트레젝터리 관련된 모델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벤트 관련된 모델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델들이 다양한 형태로 연구가 되고 있고요. 보통 최근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기술을 쓰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어댑테이션 하는 거, 직접 쓰는 거, 파인 튜닝 하는 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하는 거, 그다음 토커니제이션 우리 앞에 봤던 건데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토큰 그 텍스트 잘 해서 그냥 사용하도록 하는 거. 근데 잘 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겠죠. 근데 파운데이션 모델인 경우에는 그건 가능했어요. 이제 제로샷이라고 그래서 타임 시리즈에 대해서 만들어진 파운데이션 모델이다. 그러면 제로샷을 해서 동작이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파인 튜닝 안 하고 쓸 수 있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다. 파인 튜닝 하는 거 이미 학습된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는데 전체 모델을 다 파인 튜닝 하는 것도 있고 로라처럼 캡틀 해서 일부만 파인 튜닝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또는 이제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잘해서 원래 이제 LLM에 대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했는데 어, 그 여기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을 여기는 LLM이 예제이긴 하지만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LLM에다가 프롬프팅을 잘했으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 타임 시리즈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해서 프롬프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때 프롬프팅은 텍스트 프롬프팅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토크니제이션 하는 거, 그 토큰을 잘 만들어서 그 인베딩을 잘해서 집어넣게 되면 또 이제 잘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 건 뭐냐면 이제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 대해서도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데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고 대부분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들이고 연구 초기이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들이 있는데 어,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타임 시리즈 데이터는 파운데이션 모델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구자들이 시도를 해보고 된다는 걸 2023년부터 이제 쭉 보이고 있고 그래서 되게
쉽지 않은 데이터의 모달리티인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 대해서도 어, 파운데이션 모델 기반의 서비스 개발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